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5월을 좀 정리하고 6월장을 대비하는 전략 이런 게 필요해서 오늘 조금 바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5월에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수는 그냥 힘들고 마는 거고 네. 중수 이상은 그 힘든 걸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6월 달에 승부를 볼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상 6월장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5월장 수급도 한번 정리해 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까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시장이 우려한 수준보다는 높지 않게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다우지수는 0.19%,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8%와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은 남아 있어서 상승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면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격차가 1년 동안 더 벌어졌습니다. TSMC의 시총이 96.3% 증가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5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에 비해 시총이 54.2% 증가했습니다. 이달 3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투심까지 악화해 주가는 이 기간 동안 1.7% 조정을 받았습니다. 종목별로 특히 이제 대형 IT 종목별로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5월에는 전혀 그래주질 못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유도 잠시 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새로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 이것도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굵직한 이벤트성 이슈도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을지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출 물량은 0.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졌는데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습니다. LCD 철수를 선언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생산 연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시간 증가, 반도체 공급 부족, 10년 단위로 오는 TV 교체 사이클 등이 맞물리면서 LCD 패널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 심리가 회복되며 소매 판매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백화점, 면세점, 전문 소매점 등 대면 중심의 업종에서 판매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시장 정리하는 겸해서 네. 수급적인 측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생각보다 제한적인 영향을 나타냈다고 평가를 받는 공매도. 그렇습니다. 공매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5월 3일 이후에 재개되고 지난 금요일까지의 흐름들 한번 살펴봤을 네. 때 앞서 투자뉴스 7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거래 대금 가장 많았던 종목은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6,100억 원 이상의 공매도 대금들이 나왔고요. 이후에 HMM,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까지 한 3천억 원대 공매도 대금이 한 달 딱 4주라는 기간 동안에 나왔는데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꼭 공매도가 많은 순으로 주가가 다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좀 종목별로 다른 흐름을 나타냈고 민감주였었던 죄송합니다. HMM 같은 경우에 26% 증가 흐름을 기록했고 다만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참 지지부진한 흐름. 네.
체감상으로는 더 떨어진 것 같은데 1.72%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매도 거래 대금과 주가 등락률에 직접적인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하락한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가 있었나? 삼성전자랑 지금 LG화학이 보이는데 네. 다음 장을 보시죠. 이 두 종목이 모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4조 3천억 원의 순매도 규모가 네. 외국에서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 대해서 3천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러니까 시장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 대형 IT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개인과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았었던 뭐 하이브를 비롯해서 엔터주들에 대해서 기관은 팔고 참 그러니까 뭔가 응집이 안 되다 보니까 종목 자체도 가지 못했고 지수 자체도 가지 못했는데 혹시 이 종목 가운데서 6월에 좀 반등 가능한 종목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게요. 여기 있는 이 종목들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했었던 종목들이 5월에 시장에서 가장 뭐 기대도 많았었고 네. 또 이슈도 많았었던 종목군들이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봐야겠고 추가적인 전략도 이어가죠. 자, 5월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6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이 5월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조금은 많습니다. 이유로 꼽히는 게 5월은 FMC가 없었기 때문에 FMC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에서 조금 가늠해 볼 만한 뭐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기대가 조금 있고요. 또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강세 결국 여기에 동조되는 원화 강세 이것은 결국 외국인의 매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6월 좀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급 병목 현상도 일부 해소가 될 것이고 원자재나 테이퍼링 우려도 조금은 5월보다는 줄었다라는데 포인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인데 그러면 어떤 쪽을 봐야 되는가? 시장에서는 대형주 혹은 소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나 자동차 쪽 그래 6월엔 낫지 않겠어? 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또 주가 반등 여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많이들 얘기하는 게 소비재예요. 내수 경기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 7월에 거리두기 완화 조치 있으면 소비재 비중 늘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NH투자에서도 요즘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보복 소비 반영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며 소비재 얘기합니다. 소비재 내에서 그럼 또 어떤 종목 해서 추렸죠? 네. 왜 웃으시죠? 아니 근데 웃은 이유가 네. 이거 4월 말에 나온 리포트 잘못 보신 거 아니죠? 4월 말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5월에 소비주는 소비재는 잘 괜찮았죠.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소비재 선별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했을 때 그래요. EPS 추정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 하면서 또 증권가에서 꼽았더라고요. 2개월 전 대비 EPS 추정치가 올라가는 쪽 호텔신라, 아모레지, 신세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선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전략 이어갈 거고요. 끝으로 이제 6월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일정들 보시면 5월 고용보고서 미국 거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나온다는 거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6월 1일이죠. 매달 1일에 나옵니다. 지난달 수출입 데이터가. 네. 5월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날도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분야가 더 좋은지 이런 거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중반이 중요하네요. G7 정상회의, 미국의 FMC, EU 정상회의 등에서 각종 발언이나 혹은 이벤트성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또 이제 테이퍼링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뭔가 나올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참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어제와 오늘 이제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치는 11월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이미 뭐 대규모 인프라를 통해서 물론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떠오르는 종목군은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아니면 원전 최근에 얘기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참 잘 나갔던 그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실망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6월에는 전략을 그리고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다뤄야 할 종목군들이 참 많고 기대와 실망을 함께 느꼈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 6월장에서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하나 정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또 쫙 풀어는 드렸거든요. 통계를 전 한번 해봤는데 이 종목 중에서 그래도 한 6월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디가 있을까? 좀 어떻게 시각 가지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5월에 최대 이슈가 공매도여가지고 이제 실제로 주가에 어느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많았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형주들의 수급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대형주의 손이 나가지 않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작은 공매도에도 주가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쇼커버라고 하죠. 공매도를 상환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함으로써 주가에 부양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공매도 수량이 대차장고가 많은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일부 선별을 해서 2분기, 3분기 실적 혹은 섹터가 굉장히 유망할 경우에는 이 종목군에 대해서 오히려 쇼커버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 선별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 셀인 메이라 그러죠. 이제 5월에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런 바스켓에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기대감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6월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예. 역시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 물량으로 다시 한번 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는데 그러면 대차장고가 높으면서도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한 종목군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 두 가지 종목 가져와 봤는데 일단 코스피 한 종목, 코스닥 한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 먼저 말씀을 드릴겠는데 코스피 대차장고 1인데요. OLED 업종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호황입니다. OLED가 지금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전도 많이 쓰이고 핸드폰도 많이 쓰이고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원래 LCD와 OLED와의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LCD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는데요. 최근에 OLED가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업황이 2분기 때도 굉장히 호황으로 예상이 되고요. 1분기 때도 영업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워낙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멀리 내다보실 분들은 지금 곧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쇼커버까지 기대할 수 있고 2분기, 3분기까지 영업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컨센서스 상향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SPA 반도체로 이제 코스닥 대차장고 1위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섹터로 보통 많이 엮여 있는데 거기에다 더불어 반도체 sek터 또한 2, 3분기 때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큰 종목이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과 함께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부품 쪽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공장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 한번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SPA 반도체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매도 이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세워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서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판 종목들 쭉 나열을 해드렸던데 대체로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IT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많이 포진이 돼 있었단 말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는 양쪽에서 다 파는 모습이었고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기대를 좀 낮춰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6월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원래 굉장히 컸다면은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을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적어도 이제 2분기까지는 조금 이제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다. 좋을 거는 확실하지만 느릴 수도 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선뜻 이제 손이 가지 않는 이제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은데 좋을 겁니다. 분명히 3분기 이후에는 좋을 건데 지금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6월에도 사실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싶네요. 자, 그러면 6월에도 보면 여전히 5월에 이어서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도 그렇고 여전히 어떤 완성차를 만드는 제조업체보다는 부품
장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또 6월 증시 전략에 대해서도 큰 그림에서 조금씩 그림을 좁혀가도록 할 텐데 5월보다는 낫겠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5월에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사들을 찾아보고 리포트를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소비주에 대해서는 다 좋게 보더라고요. 뭐 보복 소비 얘기들도 참 많이 하고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는 소비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는 저 같은 경우 원래 선뜻 손이 안 나갔는데 워낙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5월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장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이제 과다했는데요. 하루하루 이제 오전에는 좋으면 오후에 안 좋고 지속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 와중에 이제 몇몇 원자재나 이제 소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저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동성의 혜택을 수혜를 많이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복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이제 2, 3분기 때 백신 접종이 조금씩 원활해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이제 뭐 소비 쪽 제주도 실제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최근에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당연히 이제 호텔은 만박이고 그다음에 렌트카까지 지금 이제 빌리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소비 관련 주들은 무조건 지금 6월에는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에는 당연히 이제 원자재 쪽이나 이제 소비 섹터로 눈을 돌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시장에 돈이 없다는 것이고 작은 이제 유동성에도 주가 상승이 많이 될 수 있는 소비재나 이제 원자재 같은 관련주들은 충분히 6월에는 조금 더 5월에 좋았지만 6월에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소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지주사격인 대기업들도 있고 백화점이나 뭐 편의점, 마트 쪽인 어떤 유통 소매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컨택트 관련한 것도 있는데 이거 좀 더 좁혀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저 주도 섹터 6월에 또 어느 섹터가 좀 흥할까 주도 섹터를 좀 찾아왔는데요. 네. 먼저 이제 소비 쪽으로 해서 저는 화장품 관련주랑 그다음 원자재 관련주 두 가지 이제 관련왔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원자재 관련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철강입니다. 철강 쪽 쇼티지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이제 철이 없어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철도 부족한 상황이고 건설 업체에서는 철근을 못 구해서 건물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일대로 이제 5월에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철강 쪽 관련해서 조금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이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내부 사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소치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여기서 기사를 봤었는데 이제 컬러 강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겠다. 즉 소비재 관련들 중에서 철강은 당연히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5월에 한번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를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있었고요. 뭐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제 포스코 강판, 세아베스틸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적은 그런 종목들을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쪽에서 화장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시게 되면 실제로 화장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뭐 이제 뭐 기사로도 저도 접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화장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게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즉 실제로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모레지, 코스맥스, 제이시스 메디칼 세 가지 종목군을 가져봤는데 세 가지 종목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쪽 매출도 잘 나오는데 해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군입니다. 즉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만 갖고 왔고요. 실제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에 한국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했는데 그 와중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6월에 상승분이 있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장주들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화장품에서는 정작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빼고 이쪽으로 가셨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주로 좀 속하고요. 코스맥스도 이제 중대형주도 속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조금 이제 선뜻 접근하기 쉬운 그런 종목군들을 가져와 봤고요. 예.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정치 대선 이제 정책주도 지금 하나 제가 갖고는 와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제 대선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를 뽑는 경선도 얼마 남지 않아서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혹은 이제 인맥주 그다음에 정책주도 많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만 가지는 그런 뭐 이제 전략을 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전략 짜드릴게요. 대신 정치 테마주는 그냥 보지 마시라.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만큼 이 부분까지도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증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좀 포커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봤고요. 어제와 오늘 또 이벤트가 있는 피포지 정상회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기후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모멘텀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관련주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 신재생 그리고 원전 이 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략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원전과 2차 전지가 강한 이제 시세를 받을 수가 있다. 워낙 이제 많이 눌려왔던 종목군들이기도 하고요. 뭐 탄소 중립이라는 건 즉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면 어느 정도 수소 에너지 혹은 이제 전기차 에너지로서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 되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5월에 가장 두각을 받았던 섹터가 이제 원자력입니다.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이제 SMR 즉 소형 원전에 대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시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연관이 있다. 즉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친환경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나 기타 이제 좀 고점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조금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련주로서는 두산중공업도 있고 한전 KPS, 우리기술 등 전체적으로 원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소 중립, 즉 이제 내연 기관에 대해서 탈내연 기관, 즉 어느 정도 이제 이제 휘발유라든지 경유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최대 교체가 필요하다.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밸류에이션이 마무리되는 이제 5월이나 6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조금 저점 매수 혹은 이제 2, 3분기 혹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담아두는데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에포크로브엠, 첨보 세 가지 종목군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세 가지 공통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매출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정말 잘 나오는 종목군에 대해서 가져왔고 최근에 공장을 증설한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가져왔다는 거는 이제 즉 어느 정도 추가적인 계약 파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 섹터군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만 오늘 14개가 나왔거든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오늘은 이걸 추리는 과정보다는 흐름이 이렇게 갈 것 같다. 이쪽으로 가면 투자 전략 꽤 유망하겠다라는 뉘앙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또 6장에 갈 때마다 저희가 AS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